드라마제니입니다. 열려박씨 계약 결혼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강태하가 민예숙을 이겼네요. 미담은 원래 강태하 쪽에서 보낸 제안서를 검토하던 중이라고 했는데요. 민예숙은 자신이 따로 제안서를 만들어 이미담을 찾아갔었죠. 두 종류의 제안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민예숙은 강제로 이미담에게 제안서를 떠맡겼네요. SH 서울의 대표는 자기라면서 부대표인 강태하의 제안은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이미담은 원리원칙주의자입니다. 조선시대 과거생의 이미담도 마찬가지지만 교양이 넘치고 매사에 겸손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우연히 마주친 박연우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다가와 안겼을 때 정말 엄마처럼 다독이며 안아주는 것만 봐도 그 성품을 알 수 있는데요. 민예숙은 이미담의 그런 성정을 노렸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도 두 개의 제안서를 받아들게 되었을 때 이미담이 어떤 결정을 할지 미리 계산해 넣었던 거죠. 민예숙의 예상대로 이미담은 강태하를 만나 제안을 거절한다고 밝혔네요.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변수는 박연우였죠. 과거생의 엄마가 현생의 자신을 알아볼 리 없지만 연우는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이미담의 품에 안기고 말았네요. 이미담은 내치지 않고 그대로 따뜻하게 안아주었고요. 그렇게 포옹부터 먼저 하게 되면서 이미담은 자연스럽게 강태하 셔츠에 술을 놓은 사람이 박연우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담은 그런 뛰어난 재주를 가진 박연우가 탐이 났던 건데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박연우의 존재로 인해 이미담은 SH그룹과 손을 잡기로 결정을 했네요. 박연우는 SH에서 디자인 파트를 맡아 일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미담의 실장이자 수석 디자이너인 도윤재의 등장이죠. 이미담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도윤재는 다정하고 사근사근한 성격에 일할 때는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데다 외모까지 출중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도윤재가 SH 서울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합류한 박연우의 사수가 되었네요. 업무를 함께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다 연우의 뛰어난 사교성 때문에 두 사람의 어색한 기색 없이 금세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요. 가장 불편할 사람은 바로 강태하죠. 자신과는 만남에서부터 지금까지 박치기와 살짝 스치듯 마주치게 된 입술 말고는 그렇게 다정한 대화조차 해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 강태하는 자꾸만 도윤재를 의식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 과정에 아마도 강태하는 자신이 정말 박연우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요. 하지만 천방지축, 아직 강태하의 마음을 모르는 연우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강태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텐데요. 그 불안 속에서 강태하는 과거생의 꿈을 꾸게 되고 자신과 박연우가 전생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는 걸 은연중에 깨닫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연우는 현대로 오던 날 수영장에 떨어뜨린 놀이개를 홍성표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사월이의 말처럼 놀이개는 예전에 빛이 없어지고 검은색을 띠고 있었는데요. 은으로 만든 놀이개라 수영장 물에 들어간다고 검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연우는 혼인했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네요. 강태하가 피를 토하며 쓰러질 때 방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놀이개 위로 핏물이 번졌던 걸 연우는 보았는데요. 은 같은 경우는 독을 가려내는 자료로 잘 쓰였었죠. 우리나라 임금들은 항상 은수저를 사용해서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했었고요. 예로부터 많이 사용된 독약 중에는 비상이 있는데요. 비상은 냄새가 없는 흰색 물질로 독성이 아주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소량으로도 계속 섭취하게 되면 금방 중독이 되는데요. 결국 소화기장이나 결막염, 피부의 색소 침착 등을 일으키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독인데요. 그런 독성분이 은에 묻으면 그 부분은 검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독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연우는 자신의 놀이개에 강태하가 피를 토했던 부분만
검게 변색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는 강태하가 토했던 피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국 혼인날 강태하가 죽은 건 심장병 때문이 아니라 독에 중독된 상태로 독살당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태하에게 지속적으로 독을 먹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연우는 단번에 감을 잡았습니다. 바로 민예숙인데요. 조선시대의 강태하는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탕약을 먹어왔었죠. 당연히 그 탕약은 민예숙의 손을 거쳤을 거고요. 그런데 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강태하를 보아도 상황은 조선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입장입니다. 연우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번 병원에서의 일을 생각하면 강태하가 어딘가 불편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의 강태하 역시 치료를 위한 복용약에 민예숙의 손길이 닿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강태하의 심장병 역시 병원에서 경기를 일으키던 상황을 보면 어쩌면 대단한 병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강태하는 어린 시절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었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엄마와 강태하는 병실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강태하 엄마의 마지막 모습 역시 그냥 병으로 마지막을 맞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풀리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의 민예숙이 했던 짓으로 미루어 강태하 어머니의 죽음 역시 민예숙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강태하의 엄마 역시 링거 속에 독성 물질이 투입됐을 수도 있는데요. 몸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으로 경기까지 일으키며 통증을 호소하며 마지막을 맞는 엄마의 모습은 어린 강태하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네요. 아마도 그때의 기억 때문에 심장병이 생겼고 어려서부터 심장병을 낫게 하려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선에서 가져온 검게 변한 은놀이개가 가리키는 범인은 민예숙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에서도 민예숙이 강태하의 심장병을 빌미로 뭔가를 노리고 있다면 결국 운명은 되풀이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불안하게도 연우가 조선에서 가져온 배롱나무꽃은 하나씩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안에 또 불을 지핀 게 있었죠. 점쟁이의 예언이었는데요. 점쟁이는 반복되는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누군가가 희생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으려면 과거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명을 단칼에 끊어내야만 한다고 했는데요. 연우는 조선에서의 강태하와 지금 현대의 강태하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같은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려워지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강태하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게 되네요. 조선에서의 강태하도 자신과 혼인을 한 첫날 밤 그렇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현대의 강태하도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 두려운 거죠. 하지만 연우의 생각은 맞지 않았네요. 조선의 강태하가 죽은 건 민예숙이 이미 죽이기로 확실하게 계획을 해놓았던 일이었죠. 숲속에 세워진 연료비가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강태하가 죽은 후 보쌈을 당해 우물에 빠뜨려진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요. 민예숙은 눈엣가시 같은 전처소생의 강태하를 죽이고 덤으로 며느리까지 죽여 연료비를 하사받았죠. 연료비를 하사받은 가문은 자식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니 아마도 조선시대 강태민은 민예숙을 친엄마로 둔 덕분에 그 혜택을 보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까지의 스토리에 나온 것만 해도 강태하와 박연우 두 사람을 죽인 민예숙인데요. 강태하의 아버지 역시 사고로 죽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아마도 민예숙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가 의심이 가네요. 빨리 박연우와 강태하가 한편이 되어야 민예숙에게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려면 운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내는 방법을 강태하가 알아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박연우를 끝까지 지켜주는 게 그 방법이라는 사실을 강태하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